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LNF라는 기업이고요. 코드 번호는 0669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NF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LNF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들어가는 재료인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 물질을 생산하는 기술에는 NCM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NCM 같은 경우에는 니켈의 비중을 70%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니켈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효율과 고전력을 나타내지만 이제 폭발성 위험이 있어 NCM 기술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NCMA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이용하여서 니켈의 비중을 90%까지 올릴 수 있는데요. 이런 NCMA 기술을 LNF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그런 양극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과 대규모 수주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내 최대 셀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약 3.8%, 3.9%, 4%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일단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요. 일단 폭스바겐에서 이제 파워데이라고 테슬라의 배터리데이처럼 파워데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폭스바겐에서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나 전기차 어떻게 갈지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폭스바겐이 원래 각형이 아닌 파우치형을 많이 썼는데 파우치형 줄이고 각형으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지금 이 뉴스 기사 읽어보면은 폭스바겐이 장기적 배터리 포석을 공개했다. 중국 CATL과 자체 투자 중인 노스볼트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각형 배터리 중장기적 해시 부품을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를 잡고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포석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의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을 잃게 되니 LG 에너지 솔루션, 즉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사들의 긴장감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과 실적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양극재 물질을 많이 대량 수주도 했고 협약 체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LNF 또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LNF 같은 경우에는 약 3.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 6% 정도, 6.8%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또한 약 5%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F 또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폭스바겐이 이렇게 각형을 조금 주력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테슬라나 이제 BMW 다른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파우치형 2차 전지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폭스바겐이 각형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악재지 이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하락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빠르게 반등하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폭스바겐에서 각형을 많이 쓰게 되면은 매출과 실적 자체는 당연히 줄어들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폭스바겐 측에서는 2030년까지 이제 전환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아직 9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실적과 매출에 큰 영향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관점은요, 지금 현재 이 구간 파란색 박스 보이십니까? 여기 구간, 이 구간대에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 이탈하면서 하락하지 않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언제쯤 반등 주면서 상승할지 그 부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빠르게 반등 주면서 상승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 주면서 상승할 때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뚫어내는지 그 부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하게 된다면은 아래쪽에 단기 지지선인 약 52,000원대까지 52,000원보다 좀 더 위쪽에 이 120일 이동평균선 59,0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아마 바로 지지받으면서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52,000원 구간, 59,000원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52,00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59,400원까지 하락할 것 같진 않고요. 아무리 크게 조정과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약 64,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 주면서 상승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큰 폭으로 반등 주는지 그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위쪽에 보이시는 이동평균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20일, 40일, 60일 이동평균선 모두 뚫어내며 상승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야지 그때 이제 비로소 상승 추세 다시 전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더라도 이 위쪽에 이동평균선 모두 뚫어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지수,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게 되면요. 약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 오늘 또한 0.8%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 자체만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해 주게 된다면은 LNF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까지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조정은 올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빠지게 되면은 이 LNF 또한 크게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FOMC에서 16일과 17일, 오는 16일과 17일에 열리는 FOMC에서 이제 금리 관련된 그런 정책을 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사 조금 읽어보시면은, 직접적인 금리 억제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내년 물가 전망을 상향하지 않고 유지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긴축 우려를 완화해 금리 상승 속도를 낮출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 FOMC에서 얼마나 확실한 금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미국 지수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지수 자체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 또한 꾸준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이제 18일 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 미중 회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지수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하지만 이제 미중의 갈등이 더 깊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불안감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8일까지는 이런 부분 정치적 이슈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지수 또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미국의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중 고위급 회담이나 FOMC의 정책,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 대한 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만 강하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은 이 LNF 또한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지금 이런 악재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을 주면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8일 이후에 어느 정도 지수의 흐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18일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수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LNF라는 기업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게 되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약 4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은 약 2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면서 약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전환해야지 다시 한번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또한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LNF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NF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라이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그런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번주 금요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저희 소장님께서는 오전 7시 41분부터 실시간 리딩 시작하신 거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부터 추천에 들어가고 있으며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이 들어간 모습입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2종목에서 3종목 사이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가지 종목이 들어갔는데요. 이 무료로 종목을 추천할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추천했던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으면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증시 시황의 흐름들을 조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